오늘의 그러면 주제는 이 원룸을 뭘 좀 뭐 월세 깎기 이런 건가요? 아니, 아니면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월세 내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네. 너무 쉬워요. 네. 부동산 어플 보시고 젊은이들 잘 하시니까 네. 직방 다방 같은 데 네. 보셔서 네. 원하는 지역의 방을 네.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이제 알아서 또 소개 다 해주실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이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좋아하는 이유가 예. 거기에는 냉장고, TV, 에어컨 뭐 다 제공되거든요. 예. 거의 대부분 매트리스 정도만 없을 정도로 네. 다 제공돼요. 그래서 세탁기도 있더라고요. 네, 가방만 가지고 들어가면 네. 요즘에는 스타일러까지도 있는 경우도 네. 있어서 가방만 가지고 들어가면 바로 오늘부터 쓸 수 있을 정도의 컨디션으로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근데 단점이 월세가 비싸요. 우리가 빌라를 얻어서 네. 들어가는 가격보다 오피스텔이나 원룸 들어가는 게 이 시설을 주는 대가로 네. 요금이 더 비싼 거죠. 그런데도 우리 젊은 층들은 이걸 선호하고 있고 네. 사실 그게 또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또 일일이 다 이사 다니면서 사고 옮겨 다닐 수 없거든요. 그렇죠. 또 이사 네, 비용도 네. 있고 오래 빠질 사시는 때. 게 아니고 직장 맞아요. 때문에 와 계신 거기 때문에 네. 직장을 그만두면 가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의 그러면 주제는 어. 이 원룸을 뭘 좀 예, 뭐 예. 월세 깎기 이런 건가요? 아니 아니면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원룸을 이제 잘 고르셔야 돼요. 물론 지역은 본인이 알아서 고르실 네. 건데 네. 이런 주택을 한 번도 골라보신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네. 대부분 네. 이런 분들은 네. 그래서 어떤 원룸이 좋은 거야라는 걸 잘 모르세요. 그냥 새 거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예. 있습니다. 원룸을 네. 보실 때 물론 새 걸수록 새 건 비싸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좋고. 자기 돈에 맞추겠는데 네. 네. 구분을 줄 수 있는 게 네. 분리형이냐 오픈형인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네. 안 살아보셨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예. 어떤 거냐면은 예. 주방이라고 돼 있는 원룸이니까 다 하나에 모든 게 다 있는데 네. 주방하고 방 사이에 경계문이 하나 있으면 네. 그거는 분리형이고 그다음에 그것조차도 없으면 오픈형이에요. 이게 남자분들은 거의 집에서 취사를 안 하세요. 예. 그래서 오픈형이든 분리형이든 난 아무 상관없어 이러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여성분들은 간혹 취사도 하시고 음식도 만들어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옷에 음식 냄새가 확 배버리거든요. 방이 이제 하나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분리형을 무조건 찾으세요. 그래서 네. 분리형을 얻으시는 게 좋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바라라고 해서 요즘에 뭐 만들어서 예. 치기도 하고 막 근데 그런 그러잖아요. 게 이제 너무 불편하니까 아예 그렇게 돼 있는 게 좋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한쪽 면에 창이 있거든요. 근데 그쪽 면에 이 발코니 공간이 조금 있으시면은 네. 좋아요. 곰팡이도 안 생기고 결로도 결로. 막아줄 수도 있고 예. 추위도 좀 차단할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정도 분리형이면 좋을 거고 네. 발코니까지 있으면 아주 최상의 집이다. 이런 구조로 봤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결로가 일반 아파트에도 결로 한번 이게 예, 예. 생기기 시작하면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창을 열면 이게 바람이 한 방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원룸 오피스텔은 방 문을 현관문을 열어야만 바람이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결로가 안 생기고 맞바람을 쳐야 되니까. 맞바람이 불 수 없어요. 창이 하나인데. 예. 네, 그래서 예. 결로를 그런 꼭 거 확인 말씀드려요. 하셔서 예.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약할 때 주의할 점도 봐야 되겠죠. 네, 물론 네. 요즘은 진짜 과거에 비해서 뭐 속고 속이는 사기가 진짜 많이 이제 줄었어요. 그게 이제 예, 인터넷 맞습니다. 때문에 예, 뭐 예, 챙겨라도 맞습니다. 많이 예, 예. 있고 또 사회가 또 우리가 성숙해서도 있는데 그래도 본인이 근데 챙겨야죠. 요즘에 신종이 하나 생겼어요. 신종이. 아, 뭐예요?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요. 네. 대부분 이제 월세 계약하시면은 집주인을 만나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맞습니다. 공인중개사하고 그냥 집주인 도장 갖다가 찍어서 그냥 계약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등기부등본 확인해 주실 거고요. 공인중개사분이. 해주죠. 그리고 이제 신분증 4번 보여주면서 등기부등본 내용과 이제 집주인의 신분증이 동일하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세요. 이름이 같아요. 네네. 네. 그렇게 확인시켜 주는데 명의신탁이 있는 집들이 있어요. 뭡니까? 이건 뭐냐면은 네. 이 명의신탁이라는 거는 건물을 지을 당시에 네. 돈이 부족하니까 신탁회사에서 자금을 빌려서 쓰는 거예요. 은행에서 쓰지 않고. 네. 그런 경우에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신탁회사는 그 건물주의 명의를 일단 자기가 가져가요. 네. 돈을 일부 상환할 때까지. 네. 담보가 담보 필요하니까. 잡은 예, 거죠. 네. 담보를 잡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월세가 들어오는 거를 신탁이 가져가요.
네. 보증금도 신탁이 갖고 있고. 네. 이게 집주인은 아무것도 못, 집주인은 거꾸로 받아요. 신탁회사에서. 네. 그래서 한동안 원금의 요율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소유권을 넘겨줘요. 예. 그런데 등기부 등본상에 2명 다 소유권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 그래서 부동산도 잘 모르고 그냥 원 집주인한테 이체를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가끔씩 사고가 나는 경우가 이 집주인이 전세를 줘버리고 행방을 감추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등기부 등본에는 그 신탁회사도 올라와 있지 않나요? 둘 다 올라와 네, 있으니까 둘 다 올라와 있죠. 둘 다 올라와 있으니까 이 일반 우리 젊은 청년들은 네.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이름도 있고 주인 이름도 있고 네. 신탁회사 이름도 있으니까 무슨 그럼 뭐 물어봐야 될 텐데. 단순히 그 부동산 근저당 사장님한테. 잡혀 있는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를 예. 소유권인지 아니 왜냐면 우리 은행에 대출 받으면 무슨 은행 얼마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채권 네, 최고액 해가지고 최고액. 그거처럼 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부동산도 알면서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그렇게 그냥 유도해서 계약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